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각 미국의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2년 내로 5,000선까지 갈 거야라고 밝히면서 외국인의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또다시 금융주, 그 안에서 보험주 강한 흐름 나타냈고 지주사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면 이번에 코스피에서 이런 섹터를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외국인들은 대부분 실적 관련된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관련, 그리고 기관은 저 PBR, 저 PER 관련된 저평가 매력도에 조금 베팅이 나타나는 것. 개인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거래소 부분은 외인은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기관은 APR과 현대차, 삼성물산 등의 매수세가 나타났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침 방송에서는 저에게 뷰티의 언니라고 불리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 어떻게 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첫 번째 뚜껑을 열었을 때는 첫 번째 단추를 채웠을 때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완전히 오픈을 해봤을 때는 30% 이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K-뷰티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탑 100 안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들이 제가 안내를 드렸던 APR의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 자, APR은 실리콘투의 유통 구조도 진행을 하지만 주된 유통 구조가 아마존 유통망을 통해서 글로벌 판매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전체 점유율에서 1.5%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여준 것은 상당한 고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APR 같은 경우가 우리 럭키세븐 방송에서는 2월 20일 날 이때가 이제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 지금부터 한 220%, 23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2의 APR 이런 종목이 어떤 것이냐와 이제 APR이 이제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된 이슈에서 K-뷰티, 그 안에서도 대장의 흐름, 이전에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뷰티 쪽의 대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APR과 달바글로벌에 대한 흐름,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PR이 20만 원 이상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선 셀럽들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에 대한 강도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홀딩적인 측면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가 당당하게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그중에서 APR은 2월 20일 날 안내해 주셨던 이 시간 대표 공략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뷰티 언니가 코스피에서 먼저 뷰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번에 코스닥에서는 원전이라든지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협력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BHI, 이오테크닉스까지 함께 볼까요? 네, BH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인들의 이제 실적주들의 매집 포인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와 심장, 머리는 반도체 섹터라고 한다면 심장은 에너지 섹터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그런 상황이죠. 이 안에서 BHI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니즈,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 수주 물량이 연 목표치에 85% 이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부터 20선과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 그런 구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반도체 섹터에서 AI의 그 머리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이오테크닉스를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목표 가격 18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 20만 원, 22만 원까지 상향을 시켜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펜토초 레이저에서는 국내 이제 독점적인 측면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주된 포인트. 중요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의 하반기 가동에 따라서 관련 주들의 발주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날 그런 시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와 이제 그 소모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6월 25일 날 럭키세븐에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이때 가격이 16만 원 정도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현재 22만 7천 원을 찍고 나서 지금 5일선 플레이가 계속해서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한 그 강도를, 상승에 대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22만 원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목표 가격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탑픽 중 하나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기회로 언급을 해주셨고 또 반도체주 내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이 시간에는 16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2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썼던 종목들로 넘어가 본다면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간략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나오는 날일 때 정말 잘 가서 위원님이 아마 매일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3%가량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이번에 미국 정부의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여기 스튜디오, 아침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월 10일 날 안내 드리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에 대한 공략 포인트 중간에 5월 말 정도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이제 눌림목 공략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대장 섹터의 대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강력한 상승 그리고 원전 시장에 대한 공략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가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중요한 건 이 AI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그리고 LNG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이다. 하루하루 일일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전략에 대한 내용은 하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추가 전략 그리고 럭키세븐에 대한 7월달 3분기에 대한 전략 포인트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원민스님께서는 두빌이 이제 원전 이슈 반영 스타트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8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없지만 원전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위원님께서 언제나 말씀해 주셨던 지금 왜 안 사? 라고 말씀해 주셨던 산일전기 그래서 세 차례나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2분기 영업이익 400억 돌파와 함께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4월부터 차트가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1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0만 원 뚫는 거야 뭐 일도 아닐까요? 네, 아직도 안 사셨나요?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일전기와 APR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안내드렸던 약간 시총이 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수익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발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AI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부분이 원전뿐만이 아닌 이 변압기와 전력기기 쪽으로도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일전기 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는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안내를 드리면서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안내까지 드린 상황입니다. 산일전기 10만 원 돌파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기기 안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전략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하반기에 우리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된 전략, 럭키세븐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어느덧 목표 주가 10만 원을 거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직도 왜 안 사라는 말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NHN KCP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이틀 강조를 해주셔서 연이틀 공략주로도 안내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바로 그래서 반응이 나왔었죠. 20%가량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2,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19,000원을 넘겨서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NHN KCP가 3영업일 연속으로 이제 단일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상승이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하시면서 수익을 확정 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9월 달로 좀 연기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거 전략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대부분 물량을 좀 많이 수익으로 확정을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타나지 않으셨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마지막 남은 물량은 목표 가격을 22,000원으로 상향해 드리면서 남은 물량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홀딩적인 전략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주에 대한 흐름으로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KCP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뷰티 언니가 말씀을 해주셨었던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 5월 23일 날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112%, 화장품주 내에서도 유난히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었죠. 목표 주가 동일하게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는 과연 어떤 섹터 안에 있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D&D 파마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면서 메세라 그리고 GLP-1, 메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타났죠. 알파바에서 지분에 대한 메세라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점, 메세라와 D&D 파마텍의 이 콜라보가 상당히 주요 투자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제 차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계단식 상승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5월 말 6월 초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전고점이라고 하는 구간 1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15만 원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전 흐름과 같은 계단식 상승으로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지금 눌림목 공략에서 진행한다면 1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는 D&D 파마텍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뷰티 언니가 또다시 뷰티 관련한 종목을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화장품에서 APR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이 만드는 이 그 제품도 상당한 신고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뷰티 언니의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회사는 스킨천사의 주력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킨천사의 작년 매출이 3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는 6천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스킨천사는 남아공에서 600%의 성장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고 서유럽 쪽에서도 거의 597%, 거의 60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동안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렇지만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자리 66,600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죠. 목표 가격 77,000원 안내드리고 손절 라인 59,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JW 리님께서는 달바 너무 꿀 종목이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달바 글로벌로는 112%대 수익 내주셨다면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럭키세븐 77,000원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도형 뷰티 언니가 대표적인 종목 산일전기 APR과 관련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는 제2의 APR, 제2의 달바 글로벌 산일전기를 공략해야 되는 하반기의 주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전략과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 AI의 머리와 심장 쪽에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무료 공개 방송에 시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와에 대한 소통 창구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전략, 하반기 계좌가 더욱 웅장해지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10분 뒤부터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